안녕하세요. 예, 저기 오늘 수업은요, 무료 특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1단원, 2단원, 3단원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다 그냥 외우죠.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도 외우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좀 가지면 좀 더 수월하게 외울 수 있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게 아니죠. 이 멘트가 아니라 사실은 항상 물리 때문에 수업을 못하게 돼서 지구과학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자, 잠깐 요 세 단원의 중요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생각보다 중요해요. 많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요게 이제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시 지방직 국가직을 단원별로 나눈 내용입니다. 나눈 내용인데 보시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할 게 행성으로서의 지구, 지구의 선물, 고체지구의 변화까지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거 보시면 6, 5, 7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8. 계산이 안 되시는군요. 거의 저하고 비슷한데요. 18입니다. 18문제면 지금 이게 총 45문제예요. 45문제에 3분의 1이 넘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단원이에요. 근데 이거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다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천체처럼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고 싶죠. 사실. 오늘 이거 3시간이면 이게 끝나는데 천체 우리 몇 시간 했나요? 8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거의 8시간, 7시간, 6시간쯤 한 것 같아요. 천체만. 이건 3시간이 끝나고 이것은 6시간 해도 잘 안 되고 이건 3시간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하는 게 사실은 이런 면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쉬우니까 우리 그냥 에이씨 아무 때나 외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비중으로 따지면 천체는 포기해서 한 문제 틀리더라도 이건 잡아야죠. 사실 이런 면에서 오늘 할 수업 내용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근데 좀 잘 안 하게 되죠. 외우면 되니까 이렇게. 또 우리도 가르칠 때 뽀다구가 안 나요. 아 이걸 가르치면 뭔가 폼 나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자꾸 궁금해하고 그런데 이건 뭐야 반복되는 얘기 내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책 읽어주는 거죠. 자 책에 써 있습니다. 읽습니다. 끝이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가르치기도 사실 조금 폼이 안 납니다. 그래도 폼 좀 나야 되잖아요. 어려운 걸 쉽게 가르쳐야 좀 폼 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보시면 이 세 단원 보면 이것은 이제 암기에 관계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지 이해, 응용에 관계되는 것이 많이 출제되는지를 제가 좀 분류해 봤습니다. 보면 천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의 이해, 응용입니다. 문제 풀어봐서 아시잖아요. 다 암기예요. 거의 다. 거의 다 안 갑니다. 지구의 선물은 완전 암기입니다. 그래도 내용은 조금만 잡고 그 다음 요건 그나마 조금 원리 좀 있나? 뭐 요 정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만 꼭 잡고 가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어려운데 자꾸 집중하신다고요. 그렇지만 이런 거에서 점수 딱 하나 틀리면 그 후로 자료를 계속 봐야 됩니다. 저 계속 봐야 돼요. 내년에도 또 보고 내후년에도 또 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뭐 천체에서 한 문제 틀린다면 어쩔 수 없이 남들이 틀리니까 나도 틀려줘야지 뭐 이렇게 애교로 봐야겠지만 이건 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바로 수업 진행합니다. 그냥 자 프린트가 나눠졌고 여기 지금 인강으로 듣는 학생들은 뽑아서 학우님들은 뽑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이 생명체로서의 지구예요. 지구는 생명체가 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생명체로서 최적의 환경을 지구가 가지고 있대요. 그럼 그 최적의 환경은 뭐가 있냐예요. 그럼 자 이제 외워도 되고 조금만 이해해도 됩니다. 태양과의 적절한 거리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이 액체 상태로 있어야 생명체가 산대요. 이 말은 화성에 생명체가 없는 이유는 물이 액체 상태로 없다는 거죠. 그죠? 금성이 생명체가 없는 것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공전 궤도 이심률입니다. 공전 궤도 이심률은 여러분들이 6단원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거나 뭐냐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원궤도로 도나요? 타원 궤도로 도나요? 타원 궤도인데 타원의 그 찌그러진 정도예요. 원에 가까우면 이심률이 작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심률이 작다는 것은 원에 가깝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원에 가까우면 이심률이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심률이 작아요. 왜 이심률이 작으면 뭐가 좋은데요? 뭐가 좋으냐면 이심률이 크면 근일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졸라 더워요.
여름 너무너무 온도 높아요. 살기 싫어요. 원일점에서는 졸라 추워요. 다 얼음덩어리 돼요. 근데 우리는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별로 안 나잖아요. 이심률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연교차가 작습니다. 자, 지구 자전축 정사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자전축 정사, 이 자전축이 23.5도 길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한다면 계절의 변화가 없죠. 우리 우주 시간에 배웠죠. 계절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 딱 기울어졌어요. 너무 좋아요. 그죠? 딱 기울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계절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후때가 생기는 거죠. 만약 이 그러니까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로 자전과 공전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적도라고 치면.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햇빛을 계속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덥고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춥겠죠. 그러니까 그 경계쯤 되는데 요 정도만 누가 정말 생명체가 살 거예요, 아마. 너무 덥고 너무 추우니까 그 중간쯤. 근데 이게 딱 기울어져서 어떻게 돼요? 이게 태양이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 해주잖아요. 1년 주기로. 하지 때는 북쪽에 가 있다가 동지 때는 남쪽에 갔다가. 그죠? 예, 그래서 다양한 생명체의 번식할 수 있고요. 조석 현상입니다. 해안지대에 갯벌이 형성되게 되면 조석이 뭔지 아시죠? 달과의 인력. 예, 해안지대에 갯벌이 형성됐고요. 대기의 존재입니다. 만약에 자 대기가 없는 행성이 있나요? 안 외웠죠? 공부 하나도 안 하셨으니까 안 외워져 있어요. 맨 마지막 8단원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수성이 대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기가 없으면 자외선, 방사선 이런 것들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 내려 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외선 여름에 안 쪼이려고 선크림 바르지 않나요? 예, 피부암 걸리잖아요. 예,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이불 같은 거 밖에다 왜 널어놔요? 자외선 쪽에서 균 다 죽이려고. 균이 발전해서 어떻게 돼요? 생명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진화해서. 그러니까 균 다 죽으면 안 됐겠죠? 예, 그래서 대기가 존재했고요. 물의 특성입니다. 비열이 커요. 비열이 커서 기후변화를 좀 완만하게 기후변화가 잘 안 일어나도록 만들어준 면도 있고요. 열을 저장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용면에서 다양한 물질을 녹였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이 있어서 태양으로부터는 태양풍을 차단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외워야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있어야죠, 또. 그냥 외웠어요. 근데 그럼 공정궤도 20일 작다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였지?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걸 외우는데 여기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뭘 외워야 돼요? 얘 안에다가 외우셔야죠, 외울 때. 그러니까 생명체를 위한 최적의 환경,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외우셔야죠. 그냥 이것만 외우시면 안 되고 이게 어디에 속한지를 아셔야죠.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설명하게 됐는지를 아셔야죠. 됐나요? 그래서 생명체 존재 조건은 물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대기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좀 전에 한 내용을 이제 풀어서 설명할 겁니다. 생명 가능지대래요. 자, 항성이에요. 빛이 나옵니다. 됐나요? 뜨거워요. 자, 수금지와 예. 이쪽은 어떻게 돼요? 추워요. 그래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무슨 상태로? 고체 상태로 존재해서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금성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지구만 딱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됐나요? 하나 더. 이 부분입니다. 이 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광도가 커요. 쉽게 말해서 더 뜨거워요. 뜨거우면 이 생명 가능 지대가 어떻게 될까요? 더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넓어집니다. 멀어지고 넓어져요. 됐나요?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별의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서 오케이? 예. 멀어지고 넓어집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건 예. 좀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뒤에 바로 넘어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됐나요? 됐죠? 예. 넘어갑시다. 자,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큰 경우에요. 지금 태양보다 훨씬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 생각보다 빨리 타요. 오랫동안 타지 않을까요?가 아니에요. 화닥 타버려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셨나요? 연료가 확 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보다 크기가 작으면 은근하게 조금씩 오래 빛은 세지 않지만 오랜 시간 꾸준히 타는 반면에 태양보다 훨씬 크면 어떻게 돼요? 확 탄다고요. 사실 탄다라는 표현은 틀린 거죠. 아시죠? 수소 핵 융합 반응 하시는 건 다 아시죠?
이건 물리 내용이라서 그냥 빨리 이해하기 좋으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질량이 크면 확 타요. 확 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금방 딱 없어져 버려요, 태양이. 확 탔다가 확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지금 지구가 45억 년 됐습니다. 생명체가 만들어진 지 38억 년 됐어요. 그럼 38억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태양은 만들어진 지 50억 년 됐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태양이 질량이 크면 어떻게 돼요? 확 뜨거워졌다 확 식어서 어떻게 돼요? 20억 년밖에 안 된대요, 수명이. 태양이 수명이 20억 년밖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수명이 짧아서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안 됩니다. 됐나요? 예, 바로 이 내용입니다. 중심별의 수명이 짧아서 생명체가 발생해서 진화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오래 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확 타버리고 끝난다고요. 또 20억 년밖에 안 돼요, 태양의 수명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38억 년 됐는데 생명체가 나와서 지금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진화할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두 번째,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작으면 어떠냐고. 이번에는 이제 이게 너무 작으면 은근하고 오래 타니까 좋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나 이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 단어에서 배웠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안 배웠고, 자, 수성하고 금성, 지구, 화성 이쪽으로 가면서 자전 속도예요.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의 행성, 자전 속도가 누가 더 빨라요? 자전 속도에 빠르게 도는 거예요.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의 행성, 어느 게 자전 속도가 더 빨라요? 예, 목성의 행성이 더 빨라요. 목성은 지구보다도 훨씬 더 큰데, 예? 한 바퀴 도는데 10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우리보다 그렇게 큰데 한 바퀴 도는데 10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배웠어요. 배우신 분들 맞죠? 이 표정은 뭐죠? 수업하자는 거죠, 지금? 수업하지 말자는 표정인데, 이거? 오늘 밤새게 생겼는데 또 이거? 무료 특강 이렇게 밤새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돈 되는 거 좀 밤새고 싶어요. 이거 왜 이러시죠, 이 표정들이? 알아들으셨죠? 그렇다면 중심변의 질량이 너무 작으면 됐나요? 예. 요게 잡을게요. 요게 요 영역이 어떻게 돼요? 요 영역이 좁아지면서 가까워집니다. 좁아지면서 가까워지니까 이쯤에 와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질량이 작으면 이게 좁아지면서 가까워지니까 요쯤에 온다고요. 여기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면 태양과의 항성과의 인력이 크겠죠? 맞아요? 인력이 크면 좀 전에 했어요. 뭐예요? 자전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러면 자전 속도가 느려져요. 느려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자전 속도가, 자전 주기가 24시간이죠? 그런데 수성은 더 느립니다. 금성이 240 며칠인가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그걸 외우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틀렸다고 그래서 뭐 저 선생 뭐 그런 것도 못 외우고 살아 뭐 이러지 마세요. 어떻게 됐든 금성으로 수소로 갈수록 자전 속도가 어떻게 돼요? 더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성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자전하는데 한 200일씩 걸려요. 그러면 100일이 낮이고 100일이 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자전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12시간은 낮이고 12시간 밤이잖아요. 왜요? 자전주기가 24시간이라서. 근데 수성은 자전주기가 한 200일쯤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일은 낮, 100일은 밤이에요. 100일은 낮이니까 햇빛이 100일 동안 내렸죠. 못 살죠, 우리. 더워서. 예, 햇빛이 100일 동안 안 들어와요. 다 얼어 죽죠. 자전 속도가 느려져서 낮과 밤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일교차가 커져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살 수 없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살 수 없습니다. 자, 자전 속도가 느려서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끝내는 같아집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됩니다. 끝내는 우리도 서서히, 다만 이게 서서히 우리는 좀 더 서서히 일어나는 거고. 달 보세요, 달. 달 어떻게 돼요?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죠? 그래서 우리 한쪽 면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달에 만약 우리가 태양이고 달이 지구라면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아서 한쪽 면만 보니까 달은 어떻게 돼요? 맨날 여름만 있는 거죠. 한쪽 면은. 뒷면은 맨날 겨울인 거죠. 평생 여름이고 평생 겨울인 거죠. 그럼 그 테두리에서 살지 않는 한 살 수 없겠죠. 생명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낮과 밤의 길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짜맞춘 얘기 같아요. 들으면 다 알아듣겠는데 짜맞춘 얘기. 태양이 크기가 적절하고 그래서 딱 알맞은 곳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지구에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디 태어난지 아시겠죠? 야, 이런 운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실 태어날 때도 뭐 5억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났다면요. 그죠? 예, 정자가 한번 사출될 때 뭐 5억 개가 사출된다면요. 그 중에서 한 분이잖아요. 와, 뭐 이 공무원 시험이야 그냥 합격이겠네. 5억 분의 1 통. 거기다가 그 수없이 많은 우주의 그 많은 항성들 사이에 행성 중에 이곳에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 하나만 해도 야 정말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이 우주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 좀 감동이지 않나요? 예, 수업합시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국가직 2014년 국가직 9급입니다. 그림은 별의 질량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계산한 생명 가능지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별과 행성의 크기는 실제 비례와 맞지 않다라고 적습니다. 화성은 물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다? 예, 참 고마워요. 답이래요. 이게 아닌 거죠?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더 멀어지죠? 멀어지고 넓어지고. 맞죠? 예. 지구는 태양계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금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금성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기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죠. 우리보다 안쪽에 있으니까. 됐나요? 예, 넘어갑시다. 자, 원시지구의 형성인데 얘도 자주 나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지구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성간물질, 가스, 먼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얘가 인력에 의해서 서로 돌기 시작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뭉치면서 돈 거예요. 자, 뭉치면서 돕니다. 돌면서 빙빙 돌아서 가운데 뭐가 만들어졌어요? 원시 태양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주변에 뭐가 만들어져요? 원반이 만들어져요. 그 원반에 우리가 행성이잖아요. 예? 아직 미숙한 행성인 미행성이 만들어집니다. 이 미행성들이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자, 여기 안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이 원반에 있는 미행성들이 막 충돌을 해요. 도니까요. 도니까 어떤 놈이 빠르면 어떻게 돼? 부닥칠 테고 어떤 놈이 느리면 또 부닥쳐요. 빠르면 부닥치는 게 아니라 느려도 부닥칩니다. 예, 빠르니까 얘가 부닥치면서 갈 테고 느리면 가만히 있다가 부닥쳐서 한 덩어리가 될 테고 그래서 점점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됐나요? 예, 그래서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 미행성이 뭉쳐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보시면 미행성이 충돌을 합니다. 이렇게 원시 지금의 크기하고는 달라요. 지금의 지구의 크기가 요만하면 그보다 훨씬 작을 때입니다. 미행성이 충돌해갖고 자꾸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미행성이 충돌할 때마다 이게 충돌할 때 뭐냐 땅 충돌 합쳐졌어 이게 아니에요. 빵 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열이 발생할 테고 그 열 때문에 전체가 다 녹아요. 중요합니다. 마그마 바다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의 크기 한 0.5 정도 될 때입니다. 마그마 바다가 형성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어쨌든 기체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기체든 뭐 산소든 뭐든 신경 쓸 필요 없고 어떤 기체든 맞죠? 빵 부닥치면서 아무 기체도 없을 리는 없고 무슨 기체든 위에 이렇게 떠요. 여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마그마 바다니까 용암 마그마가 뭔지 알죠? 용암이에요. 용암 전체가 용암이었다고요. 지구 전체가 그냥 액체 용암이에요. 돌이 다 녹은 상태였다고요. 말 알아듣죠 지금? 표정은 전혀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우니까 여기 있는 뭐 기체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위에 날아가서 뜰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실 효과가 일어나죠. 자, 밖에서 들어오는 건 뭐 빵빵 미행성이 충돌해서 들어오니까 여름 자꾸 생기죠. 미행성 충돌하니까 여기서 확 열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실 효과 때문에 이 열은 바깥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그마 바다가 된 거예요. 됐죠? 마그마 바다가 됩니다. 마그마 바다가 되면 중요합니다. 이제 유체잖아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움직일 수 있으니까 무거운 놈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벼운 놈은 위에 떠요. 그래서 무거운 놈이 핵입니다. 핵은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철로 이루어졌습니다. 철과 니켈. 멘틀은 주산염입니다. 돌. 됐어요? 네, 그래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됩니다. 밀도 차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해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됩니다. 됐나요? 뭐 이후로도 어떻게 돼요? 크기가 좀 더 커진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행성이 좀 더 충돌했겠네요. 그 다음에 미행성 충돌이 멈춰요. 이제 주변에 있는 미행성을 다 잡아먹었어요. 모든 행성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미행성 충돌이 멈춥니다. 미행성 충돌이 멈추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식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식죠. 식습니다. 됐어요? 식어요. 식어서 어떻게 돼요? 지각이 만들어진 겁니다. 식어서 지각이 된 거예요. 됐나요? 자, 지각이 만들어지니까 올라와 있던 수증기들이 뭐가 된 거예요? 추워지니까 응결을 하게 되죠. 응결해서 뭐가 돼요? 물방울이 됩니다. 그게 구름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 몇십 년, 몇천 년인지 몰라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식어서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지각이 만들어지니까 위에 있는 수증기들이 뭉쳐서 뭐가 돼요? 예, 내려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온도가 식어서 지각 형성되고 원시 바다가 생성됩니다. 됐어요? 자, 정리가 잘 돼 있죠? 미행성 충돌에 의한 에너지에다가 온실 효과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졌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이 내용도 비가 내려서 바다가 생성됐다는 것도 까먹지 마세요. 핵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고요. 멘틀은 규산염질로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넘어갑시다. 자, 얘도 또 중요합니다. 원시 대기에는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진행이 좀 늦고 뒤에 가면 진행이 좀 빠릅니다. 자, 원시 대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질소예요. 얘가 이산화탄소예요. 질소와 이산화탄소가 많았습니다. 산소는 없었어요. 산소는 왜 없냐면 그나마 있던 산소는 규소하고 만납니다. 규소. 우리 지표가 규소였잖아요. 지표가 규소예요. 그러니까 SI하고 만나요. 산소가 SI하고 만나서 SO, SiO2예요. 지금 이 땅에 제일 많은 원소가 뭘까요? 이 지각에 제일 많은 원소. 지각에 제일 많은 원소가 산소예요. 지금 여러분들 돌 딱 치면 저거 뭐야? 돌이 앞에 거닐적거려. 제 산소 다 들었다고요. 그 산소 다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다 산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산소가 있었어요. 아주 처음에는 산소 있었지만 그거 다 어떻게 됐어요? 지각 만들 때 다 어떻게 돼요? 산화돼 버립니다. 지각하고 다 반응해 버렸어요. 산소는 반응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Si하고 반응하고 철하고 반응하고 뭐 마그네슘하고 반응하고 나트륨하고 반응. 지각에 있는 놈들하고는 다 반응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산소가 그래서 없는 겁니다. 됐나요? 원시대기에 산소가 없는 이유 아시겠죠? 예, 여기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땅으로 다. 싹 들어간 거예요. 원래 있던 건 다 싹 땅으로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몇 날 며칠 비가 온다 그랬죠? 그죠? 몇 날 며칠 비가 와요? 비가 올 때 이 빗물에 이 이산화탄소가 쓸려 들어갑니다. 빗물에 지금도 아주 복합적으로 설명드려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빗물에 이 이산화탄소가 쓸려 들어가요. 그러면 자, 대기 중에 있는 공기래요. 그러니까 이걸 기권이라고 합니다. 대기를 기권이라고 할 거예요. 쓸려서 바다로 들어갔어요. 그 뭐라 그래요? 수권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셨죠? 수권이라 그래요. 됐나요? 예, 수권이라 그러니까 기권에서 수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이 산소는 어디서 온 거냐고요? 자, 이 산소는 여러분들이 숨쉬는 이 산소는 무조건 다 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온 겁니다. 자, 여기 생물이 광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물은 바다에서 먼저 만들어져요. 그 다음 처음엔 광합성하는 생물이 안 만들어지고 광합성 안 하는 생물이 만들어져요. 그 후로 광합성하는 생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걔가 산소를 만들어서 산소를 쫙쫙 만들어냅니다. 됐나요? 됐어요? 예, 이게 한 25억 년 전입니다. 그래서 쫙쫙쫙 만들어요. 쫙쫙 만들어 산소가 점점 많아져요. 산소가 점점 많아져서 한 요쯤에요. 겨우 이쯤에 이제 거의 끝이에요. 예, 거의 끝에 와서 요 무렵입니다. 이게 이제 고생대 중기인데 그 말은 모르셔도 되고 요쯤에 와서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자외선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나눠져요. 됐나요? 예, 이 오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오존이 만들어집니다. 이 오존이 위로 올라가요. 뭘 만듭니까? 성층권을 형성합니다. 이 오존이 위로 올라가서 성층권을 형성한다고요. 됐나요? 그게 언제예요? 고생대 중기쯤이라고요. 한참 후에요. 3회중에 뭐가 있을 때요. 고생대 중기쯤에 만들어져요. 이게. 성층권이 만들어져요. 성층권이 만드니까 뭐가 차단이 됩니까? 자외선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육상생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생대 중기에 육상생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육상생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앞조건이 뭐예요? 오존층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야 육상생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알아들으셨죠? 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산소 다 생물한테서 온 거예요. 이산화탄소 어디로 간지 아시겠죠? 예. 자, 석회암, 예, 바다로 들어가서 석회암을 만들 거고요. 나중에 광합성 하는 데 쓸 거고, 이산화탄소는 뭐 산소는 뭐 25억 년부터 대기 중에 축적됩니다. 광합성에 의해서. 됐죠? 넘어갑니다. 별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깐 내용입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들어가서 예, 어떻게 돼요? 석회암이 만들거나. 자, 들으세요. 이거 이렇게 써먹을 거예요. 이게 기권이죠. 여기가 어떻게 돼요? 수권이죠. 석회암이니까 뭐야? 직권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기권에서 수권으로, 수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 이걸 다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한 번만 이 책을 보고 왔다면 지금 내 말이 이렇게 되는데 안 보니까 기권이 뭐고 수권이 뭐고 직권이 뭐지?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그렇죠. 예. 기권이 뭐, 기체, 물, 땅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생물로 갑니다. 생물로 가서 생물에 의해서 뭐야?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지만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시험에 기출문제 있어요. 산호 한번 세요. 산호. 산호 동물이에요? 식물이에요? 예, 동물이에요. 예, 산호 동물이에요. 동물. 딱딱한데. 근데 그 껍질은 뭐예요? 다?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처럼 예, CaCO3래요. 석회암은 이게 똑같이 CaCO3래요. 됐나요? 그러니까 산호가 그대로 여기서 이제 생물인데 이게 산호예요. 산호초예요. 예, 산호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초라고 하면 안 되구나. 풀이하니까. 산호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얕은 바다겠죠? 얕은 바다에 산호가 어마어마하게 막 있어요. 물이 싹 빠졌어요. 얘 뭐예요? 석회암 됩니다. 이거 순서 볼게요. 기권에서 어디로 갔나요? 수권으로 갔죠? 어디로 갔나요? 생물권으로 갔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석회암이 됐네요. 기출문제 하나 있습니다. 기출문제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됐어요? 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요 내용을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됐어요? 육상생물을 어떻게 추론하게 됐는지. 넘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이어. 기출문제 봅니다. 자. 예. 다음은 원시 지구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미행성 충돌의 시작, 마그마 바다 형성, 원시 지각과 원시 해양의 형성, 생명체 출현과 진화. 그냥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A 시기에 멘틀과 핵이 분리된다. 마그마 바다 이후에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되죠. 마그마 바다 이후에, 마그마 바다가 돼야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마 바다 이후니까 멘틀과 핵이 분리된 건 B입니다. B 시기에 성층권에서 자, 오존층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생명체 출현 이후입니다. 고생대 중기예요. 맞죠?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고 생명체로부터 광합성하는 생물체가 나와서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고 그 산소가 또 축적 어마어마하게 축적돼야 되죠. 축적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오존이 왕창 만들어져야 기억하는 거니까. 예, 한참 후입니다. 한참 후예요. 여기 어디예요? 땡. C 시기예요. 예, 이산화탄소의 양은 뭔 소리야? 자, 아까 원시 해양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계속 매일 비가 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이산화탄소 다 어떻게 돼요? 바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광합성하는 생물이 있으면 광합성하는 생물에 의해서 포도당 형태로 탄소가 고정돼 버리죠. 맞죠? 예, 그러니까 탄소의 양은 현재보다 무조건 어떻게 돼요? 현재와 같진 않죠? 예, 그때는 지금보다 많았죠? 말을 내가 잘못 이해했어요. C 시기에 이산화탄소의 양은 현재와 같아졌다. 현재와 같아진 게 아니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많아졌죠. 이후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돼요? 생명체 출현에 의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됩니까? 광합성에 이용되면서 이산화탄소 양이 또 감소하죠. 그 후로도. 그러니까 현재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큰일 날 뻔했네요. 예. A 시기보다 C 시기에 A 시기보다 C 시기에 중심부의 밀도가 더 크다. 맞죠? 왜요? 이때는 멘틀과 핵이 안 나눠져 있었죠. 멘틀과 핵이 나눠지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핵이 밀도가 더 커졌겠죠. 더 무거운 게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됐나요? 넘어갑시다. 요게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있었던 내용이라 그냥 그런 모양이다 하고 넘어가시고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표에 가까울수록 공기가 더 많죠? 지구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공기가 더 많대.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뭐라 그러죠? 기압. 기압이 높겠네요.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막 누적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단위 부피당 기체가 많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밀도도 크겠네요. 근데 대부분이 22kg 이내에 99%가 밀집돼 있대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확 주네요. 그러니까 자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지표면은 밀도가 크고 기압이 높습니다. 됐나요? 지표면은 밀도가 크고 기압이 높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밀도 작고요. 대기의 밀도는 작고요. 기압은 점점 작아지겠죠. 균질권, 비균질권 여러분들 교재에 써서 넣었는데 2009 개정교육 과정에 남아서 사실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들어있어서 그냥 특별한 내용 아니니까 뭐냐면 상당히 높은 지역 동안 평균 분자량이 일정하다. 이건 뭐냐면 서로 섞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안 섞이나요? 예,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수소가 가벼운 수소는 위에 있고 그것도 원자 형태로 있습니다. 대부분 다 분리가 돼가지고 분해가 돼가지고 무거운 산소는 뭐 밑에 있어요. 이렇게 됐나요? 여기는 밑에 무거운 게 밑에 있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벼운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무거운 게 밑에 있고 위에 가벼운 거. 그러니까 이 위아래가 이렇게 무거운 원자들이 밑에 있고 가벼운 원자들이 위에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어때요? 섞인 거예요. 무겁건 가볍건 다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나요? 한 가지 예를 하나 들면 이렇게 됩니다. 질소와 산소가 있어요. 여기가 100개고요. 여기가 100개예요. 그러니까 같이 똑같이 100개 100개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혹시나 모르니까 80개 20개로 할게요. 또 누가 100개 100개나 이렇게 할까 봐. 됐나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질소의 개수는 단위 부피당 들어가 있는 이 질소 분자의 개수는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질소 분자의 개수는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당연히 줄어들죠. 여기 보세요. 밀도가 줄어든다면요. 그러니까 이 위는 질소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8개. 산소는 2개. 그렇지만 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8대. 여기도 8대. 이게 같다고요. 평균 분자량이. 그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더 줄어듭니다. 기체 입자는. 근데 서로 어떻게 돼요? 섞여요. 예, 서로 섞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 서로 운동하면서 부닥치고 그래서 섞여서 예, 비가 똑같다고요. 비가 8대2면 8대2 이렇게 똑같다고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안 하셔도 돼요. 없어졌어요. 넘어갑니다. 볼게요. 지구의 대기 때문에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배웠던 내용 아니면 배웠거나 배웠어야 했던 내용입니다. 자, 태양으로부터 100의 빛이 오면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면 30은 어떻게 돼요? 반사가 되고 25는 어떻게 돼요? 대기가 흡수하고 45를 지표가 흡수하죠. 그러니까 지표가 더 뜨거워요? 대기가 더 뜨거워요? 지표가 더 뜨거워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표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더 기온이 더 높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표가 기온이 더 높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온도가 점점 낮아져요. 왜 낮아지는 거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덜 받기 때문에. 자,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이 태양 복사 에너지고요. 여기가 데펴질 거 아니에요. 45를 계속 받다 보니까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뜨거워지면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열이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열을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적외선 형태로 나가요. 전혀 공부를 안 하셨나 봐요, 지구과학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요? 자, 태양으로부터 백이 옵니다. 됐죠? 됐어요? 예, 들어옵니다. 자, 지표가 45나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뜨거워진다고요. 그럼 여기서 열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요. 근데 무슨 형태로 나간다고요? 적외선 형태로 나간다고요. 여러분들 몸에서도 적외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자, 지표면부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왜 추워져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덜 도달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덜 도달해서 기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산 꼭대기가 왜 춥다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덜 도달해서 추운 겁니다. 산 꼭대기가. 되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대륙권하고 뭐만 있어요? 열권만 있어요. 열권 위로 올라가면 왜 여기 뜨거워져요? 이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받으니까 뜨거운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가 있다? 대륙권과 열권만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고생대 중기까지. 뭐가 생기면서 이게 4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존층이 생기면서 4개로 나눠진 겁니다. 오존층이 생기면서. 됐나요? 자, 오존이 뭐야?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온도가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올라간 거죠.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자외선을 흡수한 만큼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올라갔다가 여기는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맞죠? 이건 뭐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올라갔으니까 원래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떨어졌다가 이제 여기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와 올라가는 이 두 개의 이유가 서로 다르죠? 중요합니다. 얘는 왜 온도가 올라가죠?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는 왜 올라가는 겁니까?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얘는 왜 올라가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여기 떨어지는 거, 얘 올라가는 거, 여기 올라가는 거 세 개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뭔지. 됐나요? 예. 대류 현상이 뭔지 아시죠? 예?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작아요. 온도가 높으면 따뜻한 거예요. 밀도가 작고 온도가 뭐야 이거 똑같이 돼서. 아 죄송합니다. 예,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작아요.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커요. 됐죠? 이렇게 됐어야 되죠?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작고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커요. 됐어요? 그래서 밀도가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볍죠? 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요. 예, 밀도가 크니까 무겁죠? 밑으로 내려와서 빙빙 도는 걸 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봅시다. 대류권입니다. 대류권, 성추권, 중간권, 열권. 외우셔야죠, 이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라고, 이제. 됐나요? 예, 그러면 아까 대류권, 고도가 올라가면 지표 복사 에너지가 증가해서 기온은 감소해서 지표 복사 에너지 도달이 안 되니까 기온은 하강하고요.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는 온도가 높고 여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도 대류 현상이 일어나나요? 예,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얘도 대류 현상이라고 얘도 대류 현상이래요. 불안정합니다. 얘는 대류 현상 안 일어나고요. 얘도 대류 현상 안 일어나요. 됐죠? 예, 다만 여기는 수증기가 있고 또 기체들이 많아요. 그죠? 질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상현상도 일어나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기상현상이 일어나고요. 뭐 오존층이 자외선 흡수 됐습니다.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고요. 대류현상,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간층은. 왜요? 기체가 많지 않고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예, 열권 됐습니다. 뭐 전리층이 존재한다 이런 거 다 오로라가 유성과 예 외우셔야죠. 됐죠? 아까 이거 신경 쓰라고 그랬죠. 성층권과 열권의 기온 상승 이유가 서로 다르다는 거. 넘어갑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3초 하면 안 되지. 프린트 보세요. 자, 다음 그림은 고도에 따른 기권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A층에는 눈, 비 등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맞다게 버린. 아 참나. 예, B층에는 오존층이 존재하여 자외선을 흡수한다. 뭐야? 왜 이래? C층의 공기 밀도는 A층보다 왜 이러시니? 됐죠? 예, 아까 밀도는 밑에가 더 컸죠? 기압도 밑에가 더 컸죠?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프 이거 기억나요? 이렇게 그렸던 거? 됐어요? 이 그림 나오면 저 이게 밀도 그래프입니다. 밀도 기압 그래프 같이 그려주세요. 됐죠? 넘어갑니다. 이요. 답 몇 번이에요 그러면? 3번? 예,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지구 환경의 구성 요소 중에 이제 수권입니다. 수권. 자, 수권입니다. 수권의 분포입니다. 해수가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건 조금해요. 네, 저기 97%인가 그래요. 이게 한 3% 정도 돼요. 약. 육수, 땅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빙하예요, 빙하. 빙하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지하수예요. 됐나요? 강과 호수는 아주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뭐예요? 강과 호수에 있는 물만 사용할 수 있죠? 빙하 녹일까요? 아니, 물 먹으러 가는데 얼음 좀 하나 띄워봐. 그럴 수 없죠? 야, 물 먹기에 땅 좀 파봐. 너무 힘들죠? 가면 호수에 물이 있는데요? 예, 강에 물 있는데요? 그 좀 걸어가서 강에서 물 떠오고 호수에서 물 떠오는 게 좋겠죠? 예. 그러니까 물 부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건 많지 않기 때문에. 됐나요? 자,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수자원에 대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요. 자, 육수와 해수입니다. 볼게요. 육수에 탄산수소 이온과 칼슘 이온이 많아요. 왜 그러냐고요. 해수에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와서 염화 나트륨 염분이죠? 짜죠? 왜 그러냐고요.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지표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이게 지표예요. 땅이에요. 여러분들 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거고요. 됐어요? 이게 지표입니다. 비가 와요.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이 비가 누구에 쓸려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만나서 쓸려서 들어갑니다. 산성이죠. 탄산이니까 산성이죠.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입니다. 탄산입니다. 탄산. 산성입니다. 됐나요? 석회암지대입니다. CaCO3가 석회암이에요. 아까 석회암 만들어지는 과정 생각해 보세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비에 쓸려서 수건으로 갔다가 수건에서 어떻게 돼요? 예, 암권, 석회암이 돼가지고 가고요. 또 일부는 생물권으로 갔다가 산호같이 다시 암권으로 가고. 이거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석회암지대입니다. 됐나요? 만나면 칼슘 이온과 탄산 수소 이온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육수에 탄산 수소와 칼슘이 많은 겁니다. 알아들었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강과 호수보다는 특히 지하수에 많겠죠. 근데 그 지하수가 어떻게 돼요?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왜 많은지 알겠죠? 석회암 지대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빗물이 스며들어서 머릿속 정리를 합니까? 석회암 지대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이 스며들어서 석회암을 용해시켜서 그렇습니다. 녹여서 그래요. 됐나요? 됐어요?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얘가 뻥 구멍이 뚫리겠죠? 이게 녹아 들어가니까. 석회 동굴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되는 자기운이 종류석, 석순, 석준대 뒤에 가서 할 거예요. 됐어요? 예. 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수입니다. 해수의 염화이온은 어디서 온 거냐고요? 과거에 바다에서 다 식기 전에 뭐였어요? 막 화산활동이 있었겠죠? 그 화산활동에 의해서 염화이온이 나온 겁니다. 이건 화산활동에서 나왔어요. 바닷속에 있는 화산활동. 나트륨은 어디서 나왔냐면 육지에서 쓸고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막 가다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나트륨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가다 보면 나트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육수에서 온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묻는 게 얘하고 얘예요. 물으면 얘하고 얘예요. 얘와 얘예요. 얘 어디서 왔죠? 석회암질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빗물에 용해되어서. 얘 어디서 왔죠? 바닷속에 있는 화산활동에 의해서. 얘가 제일 자주 물어봅니다. 됐나요? 넘어갑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당근인 내용이에요. 수건에 대한 내용인데 저위도래요. 적도지방이에요. 적도지방은 햇빛을 받으니까 표층수온은 온도가 높겠죠. 근데 들어가면 이렇게 자꾸 들어갈수록 햇빛이 덜 도달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온이 낮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적도지방은 위는 수온이 높고 아래는 수온이 낮을 겁니다. 됐나요? 수심에 따라서. 자, 수온 변화가 커요. 근데 고위도예요. 극지방이에요. 북극. 위도 어때요? 춥죠? 아래도 춥죠? 태양의 고도가 낮아서 뭐 일사량이 작아서. 그래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깊은 곳은 햇빛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그대로 바꾼 게 요겁니다. 고위도를 보시면 고위도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수온입니다. 이게 수온이에요. 수온. 됐나요? 이게 수심이에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고위도는 어떻게 돼요? 위나 표층 수온이나 깊은 곳에 있는 물이나 수온이 거의 같죠? 좀 전에 설명드렸죠. 이유를. 됐나요? 반면에 저위도는 그렇지 않죠. 표층 수온은 어떻게 돼요? 크죠? 따뜻하죠? 근데 수심 깊은 곳, 심해층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죠? 왜 낮아요? 햇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햇빛이 많이 도달하기 때문에. 됐나요? 예. 봅니다. 여기 보면 온도의 변화가 없는 곳이 있네요. 이거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이유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서 서로 섞인 거예요. 바람이 불어 파도가 져서 서로 섞인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혼합됐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일정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혼합층, 바람에 의해서 혼합, 수온 일정, 수온 일정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뭘 물을 거냐면 중위도하고 저위도 어디가 바람의 세기가 더 센가요? 자, 지금 잘 보세요. 혼합층 잘 비교해 보세요. 이게 중위도 거예요. 이게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입니다. 자, 저위도는 혼합층이 요만큼인데 중위도는 혼합층이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중위도하고 저위도 어디가 바람이 더 세요? 중위도. 얘 이렇게 물을 거라고요. 됐나요? 예. 자, 수온 약칙입니다.
자, 여기는 햇빛을 많이 받고요. 여기는 햇빛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들어가면서 수온이 점점 낮아지죠. 수온이 점점 약해지는 층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수온이 점점 약해지는 층이에요. 수온 약층입니다. 됐나요? 아래쪽은 밀도가 커요, 작아요? 수온이 낮으니까 아래쪽은 밀도가 커요, 작아요? 위는 밀도가 커요, 작아요? 안정한 층이에요, 불안정한 층이에요? 안정한 층이에요. 안정한 층 아닙니다. 안정한 층이에요. 됐나요? 예, 안정한 층이에요. 그러니까 대리현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오케이. 됐나요? 됐어요? 대리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물이 식어서 차가워져서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극에서 온 거예요. 북극에서. 적도 지방 막 안으로 들어가면 추워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적도에 놀러 갔어요. 바다에 갔어요. 막 잠수해서 들어가요. 그럼 안이 춥잖아요, 이렇게. 이 물 어디서 온 거냐고요? 극지방에서 온 거예요. 극지방에서 온 거지 이게 식어서 그렇게 안 됩니다. 왜요? 수온 약층이 딱 차단하고 있습니다. 수온 약층이 물질에 서로 교류하는 걸 딱 차단하고 있어서 여기 있는 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게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온 약층이 딱 가라막고 있어요. 예? 그런데 고위도는 상관없잖아요. 똑같으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극지방에서 내려온 겁니다. 됐나요? 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혼합층, 바람, 수온 약층, 안정한 층,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을 서로 어떻게 해요? 차단한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심해층,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 수온의 변화가 당연히 없겠죠? 맞죠? 저 심해층은 넘어갑니다. 자, 이제 직권입니다. 지금까지 뭐 했어요? 수권 했습니다. 수권. 자, 지구권 중에 직권, 수권, 그 다음에 기권, 그 다음 맨 처음에 기권을 냈고요. 그 다음에 수권을 냈고요. 지금 뭐 한다고요? 직권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생물권 설명하고 상호작용 설명하면 이 단원이 끝이에요. 그럼 좀 잠깐 쉽시다. 그렇게 하고 쉽시다. 됐어요? 예. 자, 직권입니다. 됐나요? 뭐 지각 플러스 지구 내부 구조가 다 합쳐서 예, 직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외핵이고 이게 내핵이고 이게 멘틀이고 써있죠? 이게 지각이에요. 됐나요?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커지는 거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딱 적혀 있어서 그런데. 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구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 3개예요. 근데 이해하셔도 돼요. 자, 지구가 만들어진 다음에 마그마 바다였잖아요? 그 다음부터 식죠? 그럼 어디서부터 식어요? 겉부터 식겠죠? 여기서부터 식죠? 여기서부터 식어요? 아니죠. 여기서부터 식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쪽은 온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만약 사람이 있다면 요만큼이 누르는 거죠. 만약 여기 사람이 있다면 요만큼이 누르는 거죠. 여기 사람이 있다면 요만큼이 누르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점점 커집니까? 압력이 커지죠. 됐나요? 또 하나. 아까 무거운 게, 질량이 큰 게, 무거운 게, 오케이? 원자량이 큰 것이 안에 들어갔다 그러지 않았나요? 철 같은 거, 니켈 같은 거. 이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밀도는 당연히 크고요. 됐나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3가지입니다. 됐나요? 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커지는 거 몇 개? 3개. 밀도, 온도, 압력. 까먹지 마세요. 얘만 까먹지 마세요. 됐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죠, 이거? 뭐 2,900이든 5,100이든 6,400이든 필요 없죠? 필요 없죠? 필요 없죠, 내용? 예, 뭐 지각과 멘틀은 아까 주산염질로 돼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철로 돼 있다는 거. 됐어요? 자,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외핵이 무슨 상태? 액체 상태예요. 자, 왜 액체 상태냐면 잘 보세요. 여기가 액체면 얘도 액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뜨거우니까? 예, 압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고체인 이유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고체인 이유는 압력이 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물은 조금 안 그런데 자, 수증기 한번 볼게요. 수증기에 압력을 막 가하면 어떻게 돼요? 액체가 됩니다. 액체가 돼요. 근데 얘는 조금 물은 좀 그걸로 설명하면 안 되고 메테인 같은 거 막 압축하면 어떻게 돼요? 메테인 액체가 돼요. 그걸 더 압축하면 어떻게 돼요? 메테인 고체가 돼요. 부피를 줄이려고 계속. 됐나요?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면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액체가 되고 그 다음은 또 고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체가 된 거예요. 압력 때문에 고체가 된 겁니다.
자, 내핵이 고체인 이유는 뭐라고요? 온도가 더 높음에도 고체인 이유는 압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나요? 자, 쌓인 순소와 생성 순소가 서로 다르다는 거 아시죠? 맨 먼저 뭐하고 뭐가 먼저 만들어지나요? 핵과 멘틀이 먼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지각이 나중에 생긴 거죠? 맞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죠? 두 개 만들어진 다음에 동시에 만들어지고 얘 만들어졌죠? 됐나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넘어갑니다. 자, 지각입니다. 지각에는 아까 뭐가 제일 많다 그랬어요? 지각에 어떤 원소가 제일 많다 그랬어요? 산소. 그 다음에 규산염질이니까 규소. OCRP카나크만데 외울 필요 없고. 그죠? 너 나트륨. 얘 아까 어디로 갔었죠? 물에 쓸려서 바다로 가서 바다에 나트륨이 많았구나. 됐어요? 됐죠? 예. 오케이. 칼슘도 많아요. 석회암이 칼슘이잖아요. 철은 우리 별로 없지 않나요? 예, 이건 지구철. 예, 지각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철 많아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표면에 있는 철 말고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예, 철 많습니다. 점점 많아져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철 많아져요. 그래서 핵은 다 뭘로만 돼 있어요? 철로만 돼 있대요. 됐어요? 자, 밀도입니다. 해양 지각이 있고 대륙 지각이 있는데 해양 지각이 밀도가 더 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해양 지각이 밀도가 더 커서 대륙 지각 밑으로 짜져 들어갈 겁니다.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입니다. 뒤에 가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됐나요?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로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됐어요? 외우셔야죠.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하려고요? 현무암을 좀 이해하시면 뒤에 좀 알아져요. 예, 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게 해령에서 만들어지고요. 해령에서 만들 때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무암이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예,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밀도가 크다는 거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얘는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O와 규소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넘어갑니다. 지구 환경의 구조 영점은 외권입니다. 지구 대기원 바깥 영역입니다. 여기에 뭐 벤 앨런드가 있고요. 지구 자기장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벤 앨런드도 또 뭐 두 개가 있고 그런데 뭐 알 필요 없고요.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를 막아서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한다만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지구 자기장이나 벤 앨런드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 태양풍에서부터 오는 뭐 자외선, 그러니까 우주선이라고 그러죠. 우주선 같은 걸 차단해 준다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구 환경의 구성 요소 중에 생물권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됐어요? 풍화 침식을 일으키고요. 우리가 예,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자꾸 풍화 침식 일으키죠. 예, 그거 말고 예, 나무가 어떻게 돼요? 돌 사이사이에 뿌리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돌이 막 깨지죠. 맞죠? 예, 이런 풍화 침식.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요.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 지구 대기 조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풍화 침식을 일으키니까 생물권이 풍화 침식이니까 어떻게 돼요? 직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토양을 비옥하니까 생물권이 직권에, 광합에서 지구 대기 성분이니까 생물권이 기권에. 됐나요? 이렇게 영향 미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상호작용을. 그냥 이렇게 막 외우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외울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외우셔야 된다고요. 넘어갑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생물권과 기권, 직권, 수권이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광합성이다. 예, 광합성 하면은 생물권에 있는 뭐가 기권으로 가고 있는 거죠? 생물권에 뭐가 기권으로 가고 있대요? 뭐가 간다고 얘기하면 될까?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가 기권으로 갔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아까 한 대표적인 게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요? 수권으로 가죠? 빗물에 녹아서. 수권에서 어떻게 돼요? 예, 직권으로 가죠? 석회암이 되죠? 됐나요? 수권에서 어떻게 돼요? 아까 산호가 돼서 생물권으로 갔죠? 산호가 뭉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석회암이 되니까 직권으로 가죠? 이렇게 따지는 연습하셔야 된다고 이거. 모든 상황을 제가 다 얘기해 드릴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됐어요? 예, 물질, 에너지가 서로 주고받습니다. 서로 이 지구계끼리 서로 뭐라고요? 물질도 주고받고 에너지도 서로 주고받습니다. 됐나요? 넘어갑시다. 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좀만 하면 돼요. 좀만. 예, 2단원이 조금 빨리 끝나니까 제가 지금 이거 조금 열심히 하고 2단원 할 때 조금 빨리 끝내고
3단원이 조금 또 길어요. 자, 볼게요. 에너지원입니다. 지구 개 에너지원은. 그럼 우리한테 오는 에너지는 뭐가 있냐고. 3개밖에 없어요. 딱 3개예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뭐 먹잖아요. 저 빵 어느 에너지원이에요?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빵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빵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요. 왜요? 햇빛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그 포도당이 녹말이 돼서 그 녹말이 뭉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빵으로 돼서 내부에 들어왔잖아요. 이걸 다 이런 식으로 다 따질 줄 아셔야 된다고. 이 3개를. 그러니까 지금 막 암기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현상들 다 이 에너지가 주고받으면 이 셋 중에 뭐예요? 아, 여러분들 이 일본 딱 하면 또 생각나는, 일본 여행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온천이죠, 온천. 그죠? 온천 딱 가서 바다가 보이는 온천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걸 또 열심히. 근데 이번에 그 화산 폭발이란 거 한 달 전쯤에 화산 폭발이 났죠. 거기 가서 가고시마인가 거기 그럴 거예요. 거기 갔거든요, 제가. 자전거 타고. 예, 자전거. 근데 비가 왔어요. 화산재가 막 날리더라고요. 자전거가 이제 브레이크 이 패드에 화산재가 껴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그래서 오르막은 타고 가는데 내려막은 끌어야 돼요. 이런. 보통 이 자전거 탈 때 오르막을 어떻게 돼요? 끌고 가고 내려막을 타고 가야 되는 제맛이잖아요. 근데 내려막에서 이게 그러다가 죽게 생긴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잡혀서. 그 화산재가 완전 딱 끼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르막은 타고 가고 내려막은 끌고 가고 이랬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거기 온천. 무슨 에너지입니까, 온천? 지구 내부 에너지.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것들 다 에너지로 다 3개밖에 없어요. 3개로 다 분류하셔야 됩니다. 예? 자, 뭐 대기 해수의 순환 뒤에 가서 배울 거고요. 풍화, 침식, 광합성 다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바람, 물의 이동 같은 것들 다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에는 지진, 화산, 조산운동 3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조산운동 같은 거. 대륙의 이동들 다 지각변동 다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됐나요? 조석천상 어떻게 돼요? 밀물, 썰물, 조력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서로 상호 전환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로 가고 지구 내부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로 가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태양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지구 내부 에너지로 가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됐나요? 넘어갑니다. 돌입니다. 돌. 이거 사실 뒷단원에서 배워도 되는데 여기서 하고 넘어가야 편합니다. 지구의 에너지원에 의한 암석의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암석의 순환만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배운 에너지가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죠? 그 중에 이제 2개를 이용할 겁니다.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또 뭐였어요?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마그마가 있습니다.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지면 화성암이 됩니다. 화성암 아세요? 마그마가 굳어지면 화성암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돼. 이제 화성암부터 주위에서 해야 될 거예요. 2단원, 3단원 내내 이 돌 가지고 놀 거예요, 우리. 2단원, 3단원 내내 이 돌로 가지고 놀 거라고요. 됐어요? 화성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얘가 풍화, 침식을 받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퇴적물이 됩니다. 퇴적물이 뭔지 아시죠? 됐어요?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혀지면 퇴적암이 됩니다. 돌 지금 몇 개 나왔어요? 화성암, 퇴적암 2개 나왔습니다. 됐어요? 자, 저 퇴적암이 열과 압력 같은 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변성암이 됩니다.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됩니다. 됐나요? 변성암이 더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마그마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풍화, 침식, 운반 무슨 에너지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 풍화, 침식, 운반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어떻게 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어디는 뜨겁고 어디는 차가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는 저기압이 되고 어디는 고기압이 돼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요. 맞나요? 바람이 불니까 어떻게 돼요? 파도가 치고요. 어떻게 돼요? 계속 쓸려 나가고요. 바람에 의해서 돌이 자꾸 깎이고요. 풍화, 침식되고 운반까지 돼서 맞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 때문에 여기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뭐가 돼요? 구름이 돼요. 쫙 가요. 뭐가 돼요? 비가 돼요. 쏟아 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쓸고 막 내려오죠. 운반. 쓸고 내려와서 바다로 다시 들거나 강으로 보내거나 뭐 삼각주를 만들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됐어요? 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고 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복합 공부예요. 물리, 화학보다 더 복합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암기 과목이 된 거죠. 이렇게 따지면 복합적인데 시험은 우리는 암기 과목입니다. 용융, 변성 여기에요. 야, 변성이나 용융.
열과 압력 같은 거 받는 거 뭐야?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됐나요? 예. 자, 볼게요. 그러면 이 화성암만 그렇게 되냐고요? 저기 화성암만 풍화 침식 받는 게 아니라 변성암도 풍화 침식 되죠? 퇴적암도 풍화 침식 되죠, 당연히. 그래서 퇴적물이 되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예. 자, 볼게요. 퇴적암만 변성작용을 받냐고 열과 압력을 받냐고요? 아니죠. 화성암도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되는 거죠. 변성암도 열과 압력 받으면 변성암 되는 거죠.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변성암만 녹나요? 아니죠. 누구도 녹아요. 퇴적암도 녹아서 마그마가 될 수 있죠. 화성암도 녹아서 뭐가 돼요? 마그마가 될 수 있죠. 어쨌든 이 용융은 어디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 변성도 지구 내부 에너지. 풍화 침식 운반은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 그리고 요 과정은 이해했어요? 과정 이해했어요? 한 번 뒤에서 더 나와요. 다르게 해석한 걸로. 출발점이 여기가 아닌 다른 걸로 출발한 걸로 한 번 더 나옵니다. 예. 물의 순환입니다. 자, 물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저유도에 있는 열을 뒤에서 우리 배웠죠? 적도 지방이 더 뜨겁죠? 거기 있는 열을 고위도, 차가운 지역으로 열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상현상입니다. 바다에서 증발하고 강수해요. 바다에 증발량이 더 많죠? 육지는 비가 더 많이 와요? 증발량이 더 많아요? 비가 더 많이 오죠? 이때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얘 입장에서 주고받은 양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얘 입장에서 주고받은 양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얘 98 왔죠? 비가 내려서 98 왔잖아요. 육지로부터 얼마가 내려왔어요? 11 내려왔죠? 합치면 얼마예요? 109. 98에다 11 더하면 109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얼마 증발해요? 109. 이렇게. 혹시 집에 109 키우는 사람 없죠? 죄송합니다. 자, 수업합시다. 예, 수증기 입장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수증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총 증발량과 총 강수량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 됐죠? 예. 수문열의 형태로 대기로 이동하는 열 에너지의 양. 이거 뭐냐면, 예, 수문열이 뭐예요? 수증기가 증발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맞죠? 그때 그 수증기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응결할 때 응결열 나오죠? 그게 수문열 잠열이었죠? 또 여기서 물이 어떻게 돼요? 열을 받아서 수증기가 될 때 그것도 수문열 잠열이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 형태로 어떻게 돼요? 대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뒤에 가서 6단원에서 한번 하게 돼요. 6단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 단원의 내용이 다 앞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물이 증발하면서 지표에서 대기로 에너지를 수송하고요. 당연히 물이 증발할 때 그렇죠? 물이 증발할 때 어떻게 돼요? 열을 빼앗아서 증발해야 되니까. 물이 순환하는 동안 에너지가 함께 이동합니다. 됐나요? 이 물이 순환하는 동안 에너지도 같이 움직입니다. 됐어요? 뭐 특별히 여기 왕창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 가서 하는 정도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요. 탄소의 존재 형태입니다. 직권입니다. 석탄, 석유, 석회암. 제일 많은 거 기억해 주세요. 석회암이 제일 많습니다. 탄소. 탄소예요, 탄소. 지금 저는 바빠서 얘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한 번 더 복습할 때 뭐부터 봐야 돼요? 위부터 봐야 돼요. 됐어요? 좀 전에 배운 건 뭐였어요? 물의 순환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배워요? 탄소의 순환이에요. 저는 바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위에 설명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큰 단원 안에 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큰 거에 대한 얘기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수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위에 써있잖아. 수업. 됐죠? 예. 석회암이 제일 많습니다. 자, 지구의 탄소 어디에 제일 많아요? 예, 직권에 석회암이 제일 많습니다. 대기권에는요,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수권에는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됐나요? 생물권에는 뭐 탄화수소, 탄소 들었죠? 예, 단백질, 지방에도 다 탄소 들었잖아요. 맞죠? 됐나요? 됐어요? 예, 넘어갑니다. 대기권의 탄소가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대기권의 탄소. 호흡입니다. 호흡.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죠. 화산, 화석연료의 연소입니다.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이산화탄소가 방출합니다. 그래서 직권에서 화석연료 있잖아요. 화석연료 어떻게 돼요? 탄소로 다 이루어져 있죠?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석탄, 석유요.
석탄, 석유 같은 거 태우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 발생하잖아. 화산기체 이산화탄소잖아. 그러면 여기 탄소가 어떻게 돼요? 둘 다 직권에서 기권으로 갑니다. 하나만 더. 화석 연료는 직권입니다. 석유도요? 석유 액체인데 직권이에요? 직권이에요. 석유도. 알아들었죠? 물은 아니잖아요. 수는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물은 아니잖아요. 직권입니다. 해수에서 방출입니다. 예, 수권에서 어디로 가요? 예, 기권으로 갑니다. 해수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해수예요. 해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왜요? 자, 볼게요. 사이다 이산화탄소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그 어떻게 해야 사이다 이산화탄소 많이 녹일 수 있어요? 차갑게, 압력이 강하게,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밀봉해가지고 차갑게 냉장고에 보관하잖아요. 예, 사이다, 병으로 된 사이다 이렇게 한번 데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 뭐 터지기까지는 아니고 마귀가 먼저 딱 가요. 빵 하고 나가요. 그럼 사이다가 위로 쫙 분칠하고 위에 사이다가 쫙 방울 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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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로 예, 자,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고 됐나요? 그러니까 해수의 수온이 낮아지면 몰라도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리 다 올라가는 거죠.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에서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요? 뒤에 지구온난화 문제에서? 지구온난화에서 지구온난화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잖아요. 그죠? 그럼 지구는 점점 더 더워지죠? 그럼 더워지면 여기 있는 게 더 올라가죠? 그럼 더 더워지죠? 더 올라가죠? 더 더워지죠? 더 더워지죠? 예, 그렇게 된대요. 이산화탄소 쓰지 말래요. 자, 대기권의 탄소의 감소 과정, 예, 다 설명드린 겁니다. 석회암 생성입니다. 기권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가요? 수권으로 갔죠?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석회암이 되죠? 또는 기권에서 어디로 가요? 수권으로 갔죠? 그랬다가 생물권으로 가죠? 아까 뭐에서 대표적인 게 산호. 그랬다가 석회암으로 가죠? 됐나요? 자, 그리고 이 기권에서 수권으로 간 게 원시대기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죠. 넘어갑니다. 문제 봅시다. 자, 몇 분 안 남았어요. 200, 아니죠. 우리는 프린트입니다. 저 자꾸 버릇이 돼가지고. 예. 자, 그림은 지구 환경에서 탄소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묻고 있네요. 그래. A에 의해 지구 온난화가 강화된다. 자, A 한번 볼게요. A, 화석 연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들어가니까 예, 지구 온난화가 커지죠? 예,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입니다. 맞닥여버린. B는 탄소가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B는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죠. 식물에서 탄소가 화석 연료가 되는 경우가 있죠. 석탄, 석유 만드는 경우. 석탄, 석유 만드는 경우죠. 지금 이게 예, 맞닥여버린. C와 D에 의해 원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자, C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해수로 들어가서 해수에서 석회암이 됐죠. 자, 원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 감소? 기억나요? 아까 그 그래프 질소, 이산화탄소, 산소 그냥 거의 외워져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지구상에 있는 탄소의 대부분은 화석 연료예요. 지구산소의 탄소의 대부분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로 왔어요? 아까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넘어갑니다. 또 나왔네요. 지방지획 작년. 예. 그러면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 예. 석유와 석탄은 A와 C에 의해서 석유와 석탄은 어디예요?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G에 의한 거죠. G. B와 E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과정이다. 자, B와 E 한번 볼게요. B가 어디예요? 자, 해양에서 대기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할 테고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느 거요? E. 안 보여. E가 어디예요? 생물에서 예, 이산화탄소예요. 이거 뭔 말이에요? 여러분 숨 쉬지 말라는 소리죠. 지구를 위해서 숨 참으세요. 됐어요? 됐나요? 맞죠?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온난화가 돼서 기온 상승을 유발할 수 있죠. D와 G를 포함하는 과정을 거쳐 석회암이 생성되는 게 있다. 자, D와 G래요. D와 G.
해양에서 어디로 가요? D로 가서, D에서 G로 가서 예, 석회암이 되는 경우 있어요? G 맞아요? 지금 뭐예요? D와 G를 포함하는 과정에서 석회암, 예, 저 과정에서 석회암이 되는 경우 있죠? 맞죠? 예, 그런데 문제가, 예, 석회암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아까 대표적인 게? 산호가, 그렇죠? 산호가. 예, 산호가 있죠? 예, 산호가 아까 대표적으로 산호가 있습니다. 산호. 예. 자, 바쁘다 보니까 지금, 예, 정신이 없습니다. 됐나요? 됐죠? 아까 산호였습니다. D와 G로 가서. 예. 자, 지구계의 상호작용에 아까 그거예요. 뭐, 예, 기권이 수권, 기권이 수권, 뭐 수권이 기권, 태풍, 엘니뇨, 표충 해류, 뭐 지진, 화산, 지각, 뭐 화산재, 뭐 이거 갖고 직권이 기권, 직권이 수권, 이거 다 제가 다 설명 못 드려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밤 새야 돼요. 됐나요? 됐어요? 다만 요 프린트는 다르게 뭐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냐면 지금 직권이 기권, 기권이 수권이 수권이 기권, 이것만 말고도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에너지인데 판단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권에서 수권 가는데 표충 해류 뭐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생긴 거고요. 기권에서 수권, 기권에 의해서 수권에 영향을 받은 건데 엘니뇨 현상, 태양 복사 에너지인 거고요. 태풍입니다. 수권이 기권에 영향을 준 거죠? 맞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예,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생긴 겁니다. 반면에 여기요, 화산재에 의한 기후 변화예요. 직권이 뭐야? 기권에 영향을 준 거죠? 그런데 화산재니까 뭐야?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지진, 해일, 쓰나미, 예, 지진 쓰나미입니다. 됐나요? 자, 직권이 수권한테 연결해서 바다에 쓰나미가 생겼죠? 자, 지진이니까 뭐야?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까지 하나 더 포함시켜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나머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태양 복사 에너지인지 무슨 에너지인지 따르셔야 돼요. 조류, 민물, 썰물, 조력 에너지인 건 당연한 거죠. 됐나요? 에너지까지 포함하세요. 에너지는 그 세 개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활동이 다 그 세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모든 활동이. 원자력 발전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그것도 원자력 발전 어디 있던 거예요? 그 원자력 우라늄이요. 지구 내부에 있던 거 내가 꺼내가지고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것도. 예. 자, 문제 봅니다. 지구계의 구성과 상호작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예. 산소 기체는 화산 폭발을 통해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산화탄소 같으면 몰라도 산소는 아니고요. 산소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간 거죠. 생물권과 관계되죠. 땡. 원시 대기의 이산화탄소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을 통해 해수에 용해되었다. 맞죠?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쓸려서 바다로 들어갔으니까 기권에서 수권의 상호작용을 통해 해수에 용해됐죠. 자, 볼게요. 생물권은 지구 환경의 다른 하위 권역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죠? 됐나요? 예,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